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임, 줄여서 일생사무의 이영호입니다. 오늘 영상은 일본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매매를 하든 임대를 하든 만약에 그 집에서 사람이 죽었거나 아니면 살인 뭐 이런 사건 사고가 있었을 때 부동산 업자는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게 의무입니다. 만약에 이걸 설명을 안 했을 경우는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가지고 요거를 기본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설명을 하라는 그 부동산 중개업법에는 설명을 하라는 의무는 돼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설명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업자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런 문제에 휘말리기 싫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얘기를 하는 게 보통이고, 그 다음에 주인 입장에서는 이게 한 10년, 20년 전에 죽은 것도 그 사망사고가 난 것도 이거를 언제까지 얘기해야 되는지 주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부분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기 집을 계약을 안 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물론 재판이 붙지 않으면 어느 정도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건 때문에 재판 붙는 케이스도 그렇게 많진 않았고요. 기본적으로 다 설명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이제 요즘 생겼냐면, 지금 고령화 사회로 되면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이 들면서 죽는다든가 뭐 사망한다든가 뭐 이런 것까지 그 사망 사고나 사건으로 그 누가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게 부동산 업자는 의무가 됐기 때문에 집 주인 입장에서는 고령자라든가 아니면 생활 빈공자에서도 뭔가 좀 문제 있을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다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령자가 집을 거래할 집이 없어지기도 하고 부족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일본 국토교통청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요런 내용으로 하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만들음으로써 이제 원활한 유통하고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게, 물론 입주자와 집주인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게, 요렇게 해서 요 이제 첫 번째 페이지. 그래서 요게 올해 작년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몇 번의 검토회를 개최해서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만든 건데,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과거에 사람이 죽은 거, 이게 주거용 부동산의 거래에 대해서 언제까지 얘기해야 된다는 거, 뭐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정리한 게 이번에 이 가이드라인의 포인트입니다. 조사 방법으로는 첫 번째, 이런 그 집에서 주거용 집에서 죽거나 사고가 났거나 이랬을 때 곡구지서라고 보고서를 서면으로 주인이나 판매하는 사람한테 제출해서 거기에 기재된 거를 부동산 업자는 설명하면 됩니다. 그 외에 인터넷에서 찾아본다든가 아니면 그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여기 무슨 사건 사고가 없었냐고 이런 걸 찾아보는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이 이번 가이드라인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를 하면서 되게 유의할 사항으로는 주인하고 집주인한테 이런 보고서를 기재해달라고 하는데, 만약에 여기 거짓말을 기재했을 경우 이랬을 때는 민사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부동산 업자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보시고요. 자, 세 번째 페이지는 자, 원칙적으로 원칙은 타켓업자는 거래하는 상대방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 그 사람이 죽은 사건이라든가 요런 거는 얘기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게 원칙으로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그 밑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이게 이번에 새로 생긴 겁니다. 그 한계가. 요거는 지금까지 재판 내라든가 거래 실무
청소를 통해서 봤을 때 요 정도 기준이 되지 않겠냐라고 정리한 거라고 하는데, 우선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거 첫 번째, 대상 부동산에서 거래하는 대상 부동산에서 발생한 자연사라든가 일상생활에서 돌발적으로 나온 사망. 돌발적으로 나온 사망은 이제 뭐 계단에서 굴러떨어져서 죽었다든가, 아니면 그 뭘 먹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수위 막혀 죽었다든가, 요런 사망 사건, 자연사라든가 요런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이든 매매 계약이든 기간에 관계없이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거는 매매 계약은 해당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에만 해당하는 건데, 대상 부동산 아니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통상 사용으로 하는 그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에서 발생한 1 이외의 시는 방금 전에 얘기한 그 자연사라든가 일상생활에서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한 사고, 요런 거 이외, 여기는 제가 국토교통청에다 문의해보니 자살, 그 다음에 살해, 요런 사건도 1 이외의 시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수청소가 발생한 1의 시, 그 1의 시는 자연사라든가, 자연사가 아마 고독시가 될 겁니다. 이게 죽었는데 발견된 게 나중에 발견돼서 한 몇 달 뒤에 발견돼서 이제 특수청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죽음이 발생했을 때는, 사건 발생한 후로 약 3년이 경과한 후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임대차 거래에서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매매 계약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매매 계약은 자연사라든가 일상생활 중에서 그 우연하게 나온 죽음이 아니고서는 설명해야 된다는 것. 자, 세 번째는 임대차고 매매 계약에 대한 얘기인데, 세 번째는 이 거래 대상 부동산이 그 인접한 다른 방, 그러니까 만약에 201호에서 이렇게 사망사고가 났는데 202호라든가 301호, 101호 요런 데서는 주위 집이라든가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통상 사용하지 않는 공용 부분, 통상 사용하지 않는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에서 1 이외의 시, 1 이외의 시는 아까 1은 자연사이기 때문에 1 이외의 시, 그 살인이라든가 자살, 그 다음에 특수청소가 한 1의 시, 사안 발생으로부터 기간이 경과를 정하지 않고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자, 요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대상 부동산에 인접한, 그러니까 201호에서 이런 사고가 났으면 202호라든가 그 주위 아니면 그 건물의 다른 방, 여기는 통상 사용한 이 다른 방이라든가 아니면 통상 사용하지 않는 창고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자살이라든가 이런 다른 방에서 난 사고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러니까 계약서 쓸 때 예전에 몇 년 전에 301호에서 살인사건이 났습니다,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요렇게 좀 추가가 됐고,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이 되면 보고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네 번째 페이지 보면 이 보고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2번이나 3번의 경우 사건성이라든가 주지성,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뭐 뉴스에 났다든가 뭐 이런 누구나 다 아는 사건, 사고, 이런 공개된 사건, 사고였으면 2번이나 3번에 해당하더라도 요거는 얘기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1번, 2번, 3번 이외의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 거래 당사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이 미칠 것 같다고 했을 경우는 보고해야 된다. 요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보고할 경우는 사건 시기, 장소, 사인, 특수청소 등이 했는지 안 했는지 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고, 그 다음에 유의사항으로는
이 보고는 요 정도만 해주면 되고, 여기서 그 사람의 이름이라든가 연령, 주소, 가족들, 사항 이런 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번에 국토교통성의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예, 요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사망사고가 있는 물건들, 여태까지는 무조건 설명해주지 않으면 안 됐었는데, 이제 대략적으로 3년 이상이 지나면 설명해줄 의무가 없어진다는 거. 예, 요렇게 해서 요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요런 내용이 앞으로 임대차라든가 매매 계약할 때 요런 게 나왔기 때문에 요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예, 또 다른 내용이 있으면 또 다른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